현기야 그만 놀아. 계속 놀고 있어 현기씨. 자, 행렬은 여기서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냐? 행렬 배운 사람 없어? 행렬은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부르거든. 매트릭스. 행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숫자를 뭐 1, 2, 3, 4, 5, 여기다 컴마 찍으면 안 되고 줄을 맞춰야 되고 여기 줄도 맞춰야 돼.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쪽 라인을 행이라고 불러. 행. 1행. 그러니까 행을 영어로 로우라고 그래. 로우. 1행. 여기는 2행.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이 있거든. 이쪽으로 읽는 거. 이거를 1열. 열을 영어로 칼럼이라고 그래. 칼럼. L-O-M-N. 칼럼. C-O-L-U-M-N. C-O-L-U-M-N. 칼럼 맞나? 씨발 헷갈리다. 야, 칼럼 영어 단어 찾아봐. 갑자기 쓰려고 하니까 헷갈리네. 저게 맞는지. 여기가 2열. 영어 단어 찾아봐 빨리. C-O-L-U-M-N. 열. 맞아? 열이라는 수학 뜻은 없어? 그 세로줄이 칼럼이야.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앞에 2 그냥 곱하기라는 뜻을 써.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불러. 영어로는 2x3 매트릭스. 2행 1열. 그래서 이 성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1행 1열 성분이라고 하고, 다 안 할게. 그럼 얘는 뭐라고 하겠어 당연히? 2행 2열 성분이라고 하겠지. 그럼 행렬이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 우리가 3차원 좌표계에서 1, 2, 3을 좌표로 가지고 있잖아. 이것도 행렬이야. 얘는 1 곱하기 몇 행렬이야? 3행렬이야. 열이 하나, 행이 하나, 열이 몇 개? 3개.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쓰면 열이 몇 개? 행이 몇 개? 3개. 열이 몇 개? 하나. 알았지? 무슨 말인지? 행렬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자, A라는 행렬이 있고 A라고 쓸게. B라는 행렬이 있어.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1, 2 이렇게 돼 있는데 더하기 1, 2 이러면은 못해 계산을. 그러니까 행과 열이 똑같아야 돼. 얘가 지금 1행 1 곱하기 2 행렬이고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잖아.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같아야 돼. 1, 2면은 여기도 뭐 2,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 곱하기 2 행렬과 1 곱하기 2 행렬은 더하거나 빼기가 가능해. 그래서 똑같이 1 곱하기 2 행렬이 나와. 같은 행끼리 더하고 같은 행과 열에 있는 것끼리. 얘하고 얘가 위치가 똑같잖아. 행과 열이 똑같고 얘하고 얘가 행과 열이 똑같지. 그래서 더해가지고 각각 행과 열에다 갖다 쓰면 돼. 빼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야지 말이 되지. 우리가 벡터, 얘를 만약에 벡터라고 생각하고 얘를 벡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두 개를 더할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제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야. 두 행렬의 곱이 있어. 이거 지금 행렬이야. 행렬의 곱은 그러니까 더하기는 이거야. 얘가 만약에 m 곱하기 n 행렬이고 얘도 m 곱하기 n 행렬이어야지 결과도 뭐다? m 곱하기 n 행렬이다. 이런 뜻이야. 자, 얘는 잘 봐. 이게 만약에 m 곱하기 n 행렬이잖아. 그럼 얘는 n 곱하기 l 행렬. 뒤에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게 좀 헷갈릴 건데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열의 행이 똑같아야지만이 곱하기가 정의가 돼. 써보면 알아. 그리고 결과적인 행렬은 앞에 있는 행렬의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이 m 곱하기 l 행렬이라고 결과식이 나와. 여기 c라는 행렬이 나오면 얘는 결과적으로 m 곱하기 l 행렬이 된다. 해보자. 자, 만약에 1, 2가 있고 2, 1이 1, 2가 있어. 이거는 곱하기가 가능해. 왜 가능하냐면은 여기가 1 곱하기 2 행렬이고 얘가 지금 2 곱하기 2 행렬이지? 그럼 이게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게 똑같지? 자, 결과적인 행렬은 1 곱하기 1 행렬이지? 우리가 실수를, 그러니까 숫자 하나짜리를 허수도 상관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1 곱하기 1 행렬이라고 해. 나중에 대학에 이제 가보면 되겠지만 이게 이제 선형대수 중에 한 분야인데 행렬이 굉장히 중요해.
선형대수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술을 하거든. 이거는 이제 1학년 수학에서도 미적분학을 배울 때도 행렬이 조금 나오기는 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공학수학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1 곱하기 1 행렬은 괄호를 치지 않아. 근데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 얘가 1행 1열 성분이잖아. 그제? 1행 1열 성분이고 얘는 몇이야? 1행 2열 성분이지. 얘는 1행 1열 성분이고 얘는 2행 1열 성분이지. 그럼 잘 봐. 얘하고 계산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 왜 그래? 역시 똑같아.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지만 계산할 수 있고, 알았지? 세부적으로도. 그 다음에 자리는 1행 1열이 들어가. 두 개를 곱하면 1이지.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할 수 있는 건 얘는 안 돼. 왜냐면 여기 2하고 1이 안 맞잖아. 약속이야. 얘하고밖에 계산을 못 해. 근데 여기가 2고 여기가 2니까 계산할 수 있는데 결과는 1행 1열이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 거야. 이렇게 계산한 것도 1행 1열. 이렇게 계산한 것도 1행 1열. 그러면은 두 개를 그냥 더하는 거지. 알았어? 우리가 저 벡터를 1, 2라고 쓰잖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벡터를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행렬인데 이 행렬을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t라고 쓰면은 트랜스포즈라고 하거든. 공학수학에서 디테일한 거는 배우시고요. 그러면 행과 열을 바꾸는 거야. 1행 1열은 두 개를 바꿔도 1, 1이지? 여기에 들어가. 얘는 1, 2지? 얘는 두 개를 바꾸면 2, 1 성분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 그래서 두 개를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를 내적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의 행렬은 그대로 놔두고 다음 행렬을 곱할 때 1, 2, 1, 2 하면 곱하기를 못해. 1행 2열, 1 곱하기 2행렬이니까 곱하기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하나를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이게 바로 내적의 정의가 돼버리고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나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면 돼. 알았어? 지금 뭐 행렬만 제대로 설명하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근데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은 없으니까. 그러면 한번 봐봐. 봐봐. 하나 만들어 볼게. 2 곱하기 3행렬과 3 곱하기 2행렬은 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개가 같으니까 결과식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이다? 2 곱하기 2행렬이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1, 2, 3, 4, 5, 6이라고 쓸게. 2 곱하기 3행렬이야. 그 다음에 또 행렬인데 3 곱하기 2행렬이야. 1, 2, 3, 4, 5, 6을 써볼게. 곱하기가 되는데 결과가 2 곱하기 2행렬이지? 그러면 이제 깝깝하잖아. 선생님 이거를 그러면 하나하나 얘가 지금 1행 1열 성분이고 얘가 1행 1열 성분이니까 두 개는 곱할 수 있네요. 1행 1열로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같은 걸 찾아야 되니까 이쪽 줄에 있는 거거든. 이쪽 줄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거든. 맞지? 그지? 그러면은 얘가 지금 1행 2열 성분이니까 얘하고 곱해가지고 1행 2열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두 개를 한번 해볼게. 그럼 1행 1열에 들어가. 얘하고 얘를 하면 어디로 들어가? 1행 2열로 들어가니까 2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얘가 곱할 수 있는 게 얘도 곱할 수 있지. 얘가 지금 안 돼. 얘는 두 줄밖에 없고 얘가 지금 1행 2열 성분인데 그러면은 이 행에 있는 것들만 곱할 수가 있어. 그럼 얘네들이거든. 얘가 지금 2 곱하기 1이야. 그럼 두 개 곱하면 어디로 들어가? 1행 1열로 들어가니까 여기가 더하기 6이 들어가야 돼. 2, 3은 6이잖아.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건 2 곱하기 2인데 앞에가 똑같으니까 1, 2거든. 그러면 1행 2열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2, 4 여기는 8이 들어가지. 더하기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일부러 내가 지금 써주고 있는 거야. 1 곱하기 3행렬인데 그러면은 3행에 있는 것만 될 수 있으니 여기 있는 것만 곱할 수가 있어. 얘가 3행 1열이야. 얘는 3행 2열이야. 얘네 두 개 곱하면 1행 1열이니까 3, 5, 15가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서 이게 하나의 1행 1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누구냐? 지금 뭐 하고 있었지? 이거 하고 있었지? 얘하고 곱해지면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1행 2열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3, 6에 18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거 계산한 게 1행 2열 성분이 돼버려. 맞나? 맞지? 지금 총 몇 개를 곱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지. 맞네. 6개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곱해져 가지고 4하고 1이 곱해질 수가 있어. 여기에 4가 들어가. 4하고 2가 곱해지면은 8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 5하고 3이 곱해지면은 15가 여기 들어가야 돼. 5하고 4가 곱해지면은 여기에 20이 들어가고 6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6하고 5를 곱하면 여기 30이지. 그 다음에 6하고 6을 곱하면 여기가 36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졸라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잘 관찰을 했더니 결론이 뭐냐. 나누기는 없어, 행렬은. 더하기 빼기는 같은 크기의 행렬끼리만 가능하고 곱하기는 내가 설명한 원리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어차피 2 곱하기 2 행렬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딱 보고 바로 써야 돼. 아, 2 곱하기 3 행렬, 3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아, 2 곱하기 2 행렬이구나. 그럼 여기에 1개, 2개, 3개, 4개의 자리가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잘 들어. 쉬워. 첫 번째를 이렇게 줄을 치고 첫 번째 행을 두 번째 행렬에 첫 번째 열을 이렇게 친 다음에 잘 봐. 자, 가까운 것끼리 곱하고 중간끼리 곱하고 먼 것끼리 곱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1, 6, 15가 되지? 알았어? 그러면 저절로 여기 일행 일렬 성분에다가 22를 집어넣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야. 자, 여기 똑같아. 이거를 아직 했어. 그러면 두 번째 이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까운 것끼리 곱하고 중간끼리 곱하고 먼 것끼리 곱해. 그러면은 2 더하기 8 더하기 18이지? 어디에 있어? 쉽지? 그럼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28이 들어가는 거야. 똑같이 이걸 아직 안 했잖아. 그럼 다시 이거를 첫 번째 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가까운 것끼리 중간끼리 먼 것끼리 4 더하기 15 더하기 30이지? 위치가 다 맞네. 알았어? 여기가 이제 19니까 여기 얼마가 들어가? 49에 들어가. 자, 마지막으로 8, 4, 5, 20, 6, 6에 36이지? 여기 있잖아. 하나씩 했을 때는 여기다 넣다 여기다 넣다 막 이랬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순서대로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로 들어가. 순서대로.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64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지. 자, 간단하게 이 행렬을 내가 얘기한 이유가 있어. 그게 지금 아까 이거를 하다가 지금 말았는데 이걸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행렬의 디테일함은 이 정도만 알아도 처음에 몇 개 하는 거는 이제 지장이 없으니까 디테일함은 나중에 대학교 2학년 때 배워. 근데 그 전에 미적분학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씩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행렬이 옛날에는 고등학교 과정에 있었어. 근데 지금 없어진 거야. 옛날에는 2 곱하기 2 행렬만 있었는 주로 많이 나왔거든. 근데 이걸 이제 잘 보면은 니네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두 행렬이 같다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A, B, C, D가 있어. 그럼 행과 열이 같아야지만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야. 행렬도. 여기에 만약에 5, 6까지 있어. 그럼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고 얘는 2 곱하기 3 행렬이니까 크기가 다른 행렬을 어떻게 같다고 하겠냐. 정의가 안 되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행과 열이 같을 때만 같다고 하고 당연히 두 개가 완전히 같으려면 A는 당연히 얼마야? 1, B는 얼마야? 2, C는 얼마야? 3, D는 4.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두 행렬은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행렬의 쓰임이 굉장히 많은데 대학교 때는 훨씬 많이 써. 자, 이거를 잘 봐 이제. 그러면 얘를 행렬로 표현을 할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얘 지금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2 곱하기 1 행렬이지.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이거가 있는데 처음에는 좀 색달라. 2원? 2투? 아까 어떻게 했냐면은 뭔가 이렇게 곱하면은 어디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였잖아. 그치? 그러면 잘 보면은 여기에다가 저 앞에 있는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순서대로 읽어버려. 그대로 행렬로 만들었어 내가 지금. 알았어? 근데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2 곱하기 2 행렬이지.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오려면 여기가 뭐가 있어야 돼? 2 곱하기 1 행렬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으니까 2 곱하기 1 행렬이 되잖아. 그럼 2 곱하기 2 행렬은 얘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지금 2원하고 2투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2원, 2투를 이렇게 쓰면은 돼. 왜? 이거 곱하기 이거가 뭐라고 그랬어?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 맞지? 저기 써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이제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1행 2열로 들어가는 거야. 아, 2행 1열. 2행 1열. 그러면은 빼기 사인 2원 헷, 코사인 2투 헷 해가지고 지금 풀어보면 이거 나오잖아. 이렇게 행렬로 만들 수가 있어. 안 어려워,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요거의 개념만 있어도 만들 수가 있어. 이거는 사람들 사이 약속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행렬을 처음에 개발한 사람들이 저렇게 약속을 한 거야. 저럴 때 이제 성립하고 그거를 다시 풀어가지고 해보면은 원래 풀어서 썼던 식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뭐 행렬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행렬이. 아무튼 이렇게 쓸 수 있죠,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와서 자, 이제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 얘를 A1이라고 놓고 이거를 A2라고 놓을 거야. 이제 아까 했던 거를 잘 봐봐. 그래서 이게 지금 행렬에서 내가 잠깐 멈춘 거야. 그러니까 이게 행렬을 모르면은 더 전개하기가 어려워서. 그럼 질문은 뭐냐? 얘는 뭐하고 똑같아? 그러면 얘는? 얘는 뭐하고 똑같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써긴 썼는데 이걸 좀 수정을 할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좀 어떤 부분을 좀 수정을 할 거냐면은 이 그림을 얘네 두 개를 같게 안 놓고 지금 원래 벡터 A가 있고 X축하고 Y축이 있어. 이거를 좌표적으로 회전시켰대. 그러면 얘도 회전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 A도. 새로운 좌표축에서는 회전이 될 거 아니야. 벡터를 고정시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가운데를 중점으로 이렇게 돌린 거야. 그러면은 사실은 이 벡터 A 얘도 회전이 돼야 안 돼. 얘도 이렇게 회전해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각은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세타가 될 거고. 이걸로 벡터 A 프라임. 그러면 이제 공간적으로 봤을 때 두 개는 서로 뭐한 벡터야? 같은 벡터가 아니지. 이해 갔지? 같은 벡터 아니야. 아까는 벡터를 고정시켜놓고 좌표축만 회전시켰으니까 벡터가 같은 것처럼 보였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은 벡터 A까지 같이 회전시킨 거야. 그러면 새로운 좌표계에서 보던 원래 좌표계에서 보던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크기는 똑같지만 방향은 뭐해? 다르잖아. 대신 이렇게 쓰면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A1.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2라고 쓸 수가 있어. 똑같이. 이걸 이해해봐.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면은 지금 A1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게 지금 A1이었어. 이 벡터 A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다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 이게 그냥 A1이 되는 거야. 길이는 똑같을 거라는 거지. 길이는. 어차피 얘는 길이기 때문에. 얘는 새로운 좌표축에 대한 단위 벡터를 갖다 내가 쓴 거잖아. 그제? 자, 봐봐.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어. 이건 한 줄짜리니까 1 곱하기 지금 1이, 그러니까 저 형태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여기다가, A1, A2, E1 햇, E2 햇이라고 프라임 돼 안 돼? 되지? 왜냐면 이거 더하기니까 이거 하나의 성분이야 그냥 전체적으로. 아니 이거 풀어봐. 이렇게 곱하고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니까 이거 나오잖아.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힘들게 유도했던 이걸 여기다 갖다 써. 이거 전체를. 알았지? 이거 가서 좀 숙달을 시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E1 햇, E2 햇 이렇게. 이거를 한 번만 더 조작을 할 건데 이게 지금 1 곱하기 2행렬이고 2 곱하기 2행렬이고 2 곱하기 1행렬인데 행렬은 3개의 행렬을 곱할 때 순서로 바꾸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2 곱하기 3행렬하고 3 곱하기 2행렬은 곱하면 얼마가 돼? 2 곱하기 2행렬이 되지. 자리 바꿔볼게. 그럼 얘를 이게 A행렬이고 B행렬이야. 그럼 B행렬 A행렬로 바꾸면은 3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3이니까 이거 계산은 뭐 나와? 3 곱하기 3 나오고 절대 같을 수가 없어.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알았어? 그래서 행렬은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가 수학에서는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자리를 바꿨을 때 아예 행렬 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숫자를 조작해보는 이런 경우. 여기가 만약에 3 곱하기 1이야. 그럼 여기는 행렬 자체가 곱이 안 돼. 여기는 곱이 되잖아. 2 곱하기 1 행렬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하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해. 이렇게 써 있을 때 얘를 먼저 계산하고 이 결과값에 얘를 계산하는 것과 자리는 바꾸면 안 되지만 얘를 먼저 계산하고 이 결과값에다가 a를 곱하는 경우는 같아. 일단은 차원부터 볼까? 이렇게 먼저 계산하면 얼마 나와? 1 곱하기 2지. 이렇게 계산하면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숫자가 나오지. 저렇게 연결된 것처럼. 근데 만약에 여기를 먼저 계산하면은 2 곱하기 1이지. 그 다음에 얘를 순서대로 다시 계산해도 1 곱하기 1이지. 차원은 일단 맞잖아. 그치? 차원은 일단 맞아. 그래서 계산이 되니까 돼. 이럴 경우는 자, 원래는 얘하고 자리 바꾸면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자리를 바꿔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면서 행과 열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자리를 바꾸면서 2 곱하기 1행렬을 1 곱하기 2행렬로 만들고 1 곱하기 2행렬을 2 곱하기 2행렬로 만드는 거야. 봐봐. 해볼게. 해보자. 자, 지금 어차피 여기를 먼저 계산을 하면은 A1, A2인데 2 곱하기 1행렬이 되거든. 2 곱하기 1행렬이 되니까 여기에 코사인 세타 E1 헷 그다음에 이렇게라고 그랬어. 헷갈리지? 처음엔 헷갈려. 더하기 사인 세타 E2 헷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E1 헷에다가 코사인 세타에다가 E2 헷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니까 A1 코사인 세타 E1 헷 그지? 더 빼기 A2 사인 세타 E1 헷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버리면은 A1 사인 세타 E2 헷 계속 쓰면 돼. A2에다가 코사인 세타 E2 헷인데 근데 여기 단위 벡터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합칠 수가 있지. 하나로 성분으로 쓰고 하나로 성분으로 쓰면은 원래 거하고 똑같아. 원래 거하고 똑같은데 요렇게 계산해도 똑같은지 한번 볼까? 그러면은 E1 헷, E2 헷. 물론 이걸 먼저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먼저 할게. 그러면 여기가 A1 코사인 세타, A2 사인 세타. 얘 합이 되고, 알았어? 마이너스 A1 사인 세타 더하기 A2 코사인 세타인데,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E1 헷에다가 A1 코사인 세타 빼기 E2 헷에다가 A1 사인 세타가 되고 이거 어차피 1 곱하기 2행렬이고 이거 2 곱하기 2행렬이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실수라고 그냥 싹 더하는 거야. 얘하고 얘를 하면은 더하기 E1 헷 A2 사인 세타에다가 더하기 E2 헷 A2에다가 코사인 세타인데 자 이거 두 개를 묶으면 E1 헷이니까 왜 두 개가 다르니? 전개를 잘못한 것 같은데? 전개를 잘못한 것 같아. 어디를 잘못한 거냐? 혼자 막 쓰다 보니까 여기는 틀리지가 않고 여기서 틀린 것 같은데? 여기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더하기 빼기 더하기 A1 빼기 A2 사인 E1 A1 사인 E2 A2 코사인 E2 아 선생님이 잘못했어. 이거 더하기로 봤어야 되는데 미친. 그러니까 나도 막 쓰다 보면 이럴 수 있다니까. 바보다 선생님. 그냥 이거 곱하기 이게 하나고 이게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그냥 이거를 했어야 돼.
이상한 짓을 한 거야. A1 괄호하고 코사인 세타 E1 해 더하기 사인 세타 E2 해. 그 다음에 그냥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니까 얘는 얘하고 곱했으니까 얘하고 곱하는 거야. 더하기 A2에다가 빼기 사인 세타가 E1 해. 이거 집에 가서 좀 봐, 행렬은. 필기 못한 사람들은 강의를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하고 같은지 확인해 봐봐. A1 코사인 세타 E1 이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E1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똑같네. 아 여기 뭐지? 저것도 똑같이. 이것도 잘못한 거야? 아 이것도 잘못했나 본데? 아이씨 더하기가 써 있는데 이것도 잘못한 거지. 얘하고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해야지. 그러면은 E1 햇 A1 코사인 세타 두 개를 다 잘못해놓고 비교를 하고 있으니 E2 햇 마이너스 A 사인 세타 더하기 A2 코사인 세타. 이제 비교해보자. E1짜리 요거 하나 있고 E2짜리는 여기에 있지. 아닌데? 이건데? 왜 부호가 자꾸 안 맞지? 왜 자꾸 부호가 안 맞지?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코사인 E1, 사인 E2, 마이너스 사인 E1, 코사인 E2, A1, A2, A1 코사인, 코사인 E2, A2 빼기 사인 E1 더하기 코사인 E2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A1 코사인, A2 사인, 마이너스 A1 사인, A2 코사인, E1, A1 코사인, A2 사인, 마이너스 A1 사인 더하기 A2 코사인. 왜 근데 안 맞아? A1 코사인 E1은 맞고. 근데 그냥 하늘색하고 초록색하고 안 맞는데요? 어? 그냥 하늘색하고 초록색하고 안 맞는 거 같아요. 왜? 왜냐면은 저기서는 앞에 먼저 계산해보면 A1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A2 사인 세타 나왔는데 뒤에는 저기 먼저 계산해보면 A1은 아닌데? 아, 선생님이 미안. 여기 바꿔야 돼, 부호.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행렬이 성질 중에서 내가 실수했네. A, B가 있는데 곱한 거에 트랜스포즈를 취하잖아. 그러면 성질이 있어. B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A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곱하는 거야. 3개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성질을 이용한다고 지금 가운데를 안 바꿔버렸어. 행렬이 이게 이런 건 나중에 배우라고 해. 지금 물리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 이거를 뭐 하나씩 정리하면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실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A 행렬이고 이게 B 행렬이고 이게 C 행렬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1 곱하기 1이잖아. 어떤 숫자는 트랜스포즈를 취해도 자기 자신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숫자니까 이걸 트랜스포 취해도 같다고, 원래 거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3개를 다 트랜스포즈를 취해야 되는데 얘를 트랜스포즈를 취했어. 근데 가운데 거를 트랜스포즈를 안 취했어.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냐면 1로 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일로 가야 돼. 여기를 내가 손을 안 댄 거야. 그 다음에 이거 트랜스포즈 취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겠지? 그 부분을 빼버렸어. 3개짜리도 그래. 그러면은 지금 어디가 여기서 부호가 잘못된 거냐면은 여기가 일단 잘못됐고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아씨, 주계가 이게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지울 수 있는 게 있었잖아. 이건가? 맞네. 이게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저게 이게 모양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잘못된 거야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지금 플러스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에 거 계산한 거는 원래 거를 계산한 거니까 틀릴 리가 없고 그럼 얘하고 얘가 같고 A1, E2 A1, E2 그럼 여기 맞네. 이제 똑같지. 그 다음에 A2 마이너스 이거하고 같고 그 다음에 요거 A2 코사인 이거는 이거하고 같지.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를 다 취했어야 돼. 실수니까. 알겠어? 저는 말 그대로 내가 실수를 했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이 지금 같다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얘가 처음에 지금 뭐였었냐면은 벡터 A 프라임이었단 말이야. 벡터 A 프라임. 이게 지금 벡터 A 프라임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벡터 A 프라임이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단위 벡터를 원래 걸로 다시 돌린 거야. 원래 걸로. 새로운 단위 벡터가 아니라 원래 단위 벡터로 회전을 했을 때 생긴 녀석을 만들 때 결과적으로는 뭐를 곱하면 된다는 뜻이 되어버리냐면은 이 행렬을 곱하면 된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야. 왜냐면 저 단위 벡터는 어차피 이게 크게 상관이 없거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한 다음에 여기다가 벡터 A의 행렬을 곱하면 새로운 성분이 된다라는 거지. 이 식의 의미가 지금 그런 거야. 다시 이거를 풀어서 써보면 얘가 어차피 지금 이게 지금 2 곱하기 1행렬이란 말이야. 2 곱하기 2행렬이고 1행렬.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니까 얘도 2 곱하기 1행렬이거든. 그럼 얘도 지금 위아래를 써가지고 이걸 2 곱하기 2행렬로 만든 거야. 그래서 A1 프라임, A2 프라임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다가 이게 지금 A1에다가 A2라고 한다면 결국은 회전을 했을 때 좌표축을 회전을 했을 때 옮겨진 벡터를 회전된 공간에서 단위 벡터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풀어서 써보면은 A1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A2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A2 프라임은 A1 사인 세타에다가 더하기 A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야. 정리를 해보면 원래 X축이 있고 여기가 Y축이 있는데 얘가 성분이 만약에 원래 벡터 A인데 2하고 1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 알았어? 2하고 1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를 이 좌표축을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 60도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어.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또 달라. 그래서 60도를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 각이 좀 안 나오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고 해봐. 이렇게 60도만큼 x 프라임 y 프라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60도만큼 회전을 시킨 거야. 그러면은 60도만큼 회전을 시켰을 때 새로운 벡터는 이게 프라임 벡터란 말이야. 프라임 벡터고 새로운 벡터는 얘도 지금 60도만큼 회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지금 새로운 벡터잖아. 이게 새로운 벡터야. 그리고 여기도 지금 60도야.
이 새로운 벡터를 원래 좌표축의 단위 벡터로 표현하자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 이 행렬을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거를 회전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60도 외우는 게 쉬워. 이걸 대각선이라고 하는데 대각선은 코사인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사인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기는 사인이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얼마? 이 2를 갖다 쓰면 된다. 코사인 60이 얼마야?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지? 2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1이잖아요. 곱해봐봐.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새로운 x 성분. 그러니까 ax 프라임의 x축으로의 새로운 값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a1 프라임, a2 프라임. 얘는 루트 3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얘를 새롭게 축을 회전했지만 원래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길이가 이만큼이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 길이가 이만큼이 된다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지. 이런 걸 이제 회전행렬이라고 하는데 이게 2차원에서의 회전행렬이야. 숙제가 아니라 지금 몇 분이냐? 오늘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끝내는데 3차원에서의 회전행렬을 찾아갖고 와봐. 그러니까 이거 필기를 안 했으면은 집에 가서 다시 봐. 그래서 3차원이니까 어렵지가 않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3차원에서 좌표축을 돌리는 거지. 회전을 시키는 거야. 좌표축을 회전을 시키는 건데 하나를 고정시키고 회전시켜야 돼. 예를 들어서 축을 이게 x, y, z니까 z축을 잡고 가만히 고정시키고 x축하고 y축을 세타 만큼 x축을 고정시키면 뭐가 돌아가느냐? y하고 z가 돌아가겠지. y축을 고정시키면은 z하고 x축이 돌아가겠지. 그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행렬을 좀 만들어 갖고 와봐. 알았지? 일반 물리가 지금 선생님이 이제 좀 더 대학교스럽게 지금 지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수학 얘기가 이제 처음엔 좀 나오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재밌어. 뒤에 가면 이제 새로운 내용이 들어. 이것도 이미 다 새로운 내용이잖아. 복습해.